안녕하세요, 차오입니다. 몇몇 분들이 댓글로요 이렇게 새치 관련된 문의를 주셔서요 오늘 새치머리에 대해서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새치머리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새치머리가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치머리가 생기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학회에서는 유전적인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의 경우를 보고 있어요. 새치머리는 보통 35살 때 평균적으로 자라나는데 35살 이전 아니면 10대에도 새치머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유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멜라닌 색소가 합성이 되지 않아서 새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5살 이전인데 집안 내력으로 봤을 때 빨리 흰머리나 스치머리가 생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새치머리가 생겼다 라고 생각되시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영양 섭취가 좀 불균형하지 않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치머리가 생길 때 그 부위가 가렵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좀 대두되는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흰머리의 원인인 스트레스나 노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야 될 노화된 두피세포가 탈락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남아있거나 아니면 노화로 인해 피지 분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두피가 건조해지면서 그 부분이 가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흰머리를 좀 뽑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검은 머리보다 흰머리가 더 두껍네? 이렇게. 근데 시각적으로 하얀색이기 때문에 더 팽창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새치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두꺼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공 속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더 두껍기 때문에 가려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색소세포가 사멸하면서 멜라닌이 생성이 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포가 사멸된 거를 우리 몸에게 알리는 과정에서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가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려운 뒤에 새치머리가 생겼다 그리고 또 어디가 가려운데 새치머리가 생겼다고 하면 그 가려움증이 새치머리가 생기는 전조 증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치머리 커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머리에 0.01% 아주 소량 있죠. 이런 겉머리에 보여지는 아주 조금씩 있을 때는 자르세요. 남들은 많이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신경 쓰면 자르면 좋은데 자를 때는요. 이 가위가 있어요. 이게 손톱 가위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렇게 쪽가위인데 여기 라운딩이 돼 있거든요. 새치머리 있는 부분만 딱 자르기 좋아요. 뽑아버리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두피 모낭에서 머리가 날 수 있는 게 25개에서 35개 정도거든요. 근데 계속 뽑게 되면 더 이상 머리가 자라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탈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새치가 생긴 초반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저도 35이 예전에 넘었어요. 그래서 저도 새치머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자르는 과정에서요 제 두피 체킹도 해가지고요 제가 두피도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가위로 자르는 게 괜찮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1% 정도 양이 생겼을 경우 있죠. 부분적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럴 때는요 내가 아직 좀 전체 염색을 하기에도 그렇고 부담이 된다 이럴 때는요 이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일반적인 마스카라는 다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색으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머리 색깔에 맞춰서요.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세워서 바르시고 양이 좀 많아질 때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서 도포해서 커버하시면 실제 배우분들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0% 이상 머리에 전체 10% 이상이 생겼을 때는 보통 새치머리가 균일하게 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속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섹션에 떠서 막 여기 새치머리 있으시네요 이렇게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곳 중에서 좀 몰려난 부분에 극소 염색을 하시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셔서 친한 헤어 디자이너 분을 두시고요. 나는 아직 전체에 새치 염색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여기만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아주 즐겁게 하신 다음에 보여지는 부분만 내 베이스 톤과 균일하게 이렇게
컬러를 해주시면 한 50대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새치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속설처럼 새치를 잘 관리하면 나중에 검은 머리로 자라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새치가 날 때가 안 됐는데 갑자기 뭐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새치가 나는 경우는 새치가 나다가 검은 머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보통적인 케이스는요, 새치가 나기 시작하면 그 머리가 다시 검게 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노화는 되지만 신체 나이는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저의 신체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그건 비밀입니다. 네. 네, 저는 항상 저의 마음을 2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새치를 좀 둔화시키는 음식, 식품군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많은 녹차가 좋아요. 네, 진짜 미인분들이 녹차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녹차팩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녹차팩은 두피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 해서 이런 두부 같은 거. 저는 어제도 두부를 먹고 잤는데요. 두부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요오드 성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오드 성분이 좋은 미역도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좋아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완화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철분, 칼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1등 식품군인 것 같아요. 고구마는 아침에 먹었습니다. 미역은 이틀 전에 먹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식품군 녹차, 두부, 미역, 고구마들이 이런 흰머리에도 좋고 두피와 모발에도 도움이 주긴 하지만 항상 균형 잡힌 식단과 그런 수분 섭취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정크푸드 먹지 말고 제철 과일 많이 먹고 육류 많이 먹지 말고 이런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면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새치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자르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막 스트레스로 내가 노화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또 스트레스이지만 뭔가 찾으면서 두피 컨디션을 체킹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 주변에는요, 이런 뭐 새치머리를 자르지 않고 우리 흰머리를 그대로 길러서 굉장히 지적이고 세련되고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TV에도 이렇게 종종 나오죠.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깊어지고 또 새롭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치머리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또 내가 새로워지고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들여다보고 나를 케어하는 시간들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